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발표를 맡은 ABB 코리아 성진호 팀장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 ABB에서 오늘 발표할 자료는 그 DF 엔진 투스트로크 터보차저의 터보차징 테크놀로지, 특히나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그린하우스 가스 솔루션에 관련해서 터보차저 측면에서 어떠한 기술이 필요한지, 또 향후 저희가 보고 있는 그 테크놀로지는 어떤 것이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IMO에서 규정하고 있는 녹스, 속스, 그라운드 가스 큰그 에미션 주제로 해서 그 랜드스코프를 우선을 확장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제일 지금 녹스랑 속스를 했을 때는 이 엔진 제조사, 엔진 디자이너 쪽에서 요구를 하시는 스크러버나 EGR 아니면 퓨얼 LNG 퓨얼 같은 솔루션을 제공을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그 상대적인 터보 차징 측면에서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같이 공동 개발을 했었습니다. 크게 봤을 때 녹스 속스를 저감하기 위해서 뭐 스크러버나 어떤 로서퍼 퓨어를 런칭을 했을 때 이 터보 차저는 보통 엔진에서 75% 정도의 파워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데, 그리고 SFOC도 10% 정도 터보 차징으로서 이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션 자체가 저희가 10% 정도의 마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 에미션 솔루션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공동 개발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티어 2부터 해서 2010년부터 해서 계속 그 커머셜하게 나가고 있는 엔진들은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화두화되고 있는 그린하우스 가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2030년, 2050년 지금까지 녹스랑 속스랑 다르게 선제적으로 저희 OEM사들이랑 엔진 디자인들하고 퓨처 퓨어 같은 어떤 주제로 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지금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그 IMO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레귤레이션 이외에 저희가 또 세 가지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인덱스들인데요. 우선은 그 포시데니아 프린시플에서 그 그리스의 그 은행사들 중심으로 만들었던 그 소사이티인데, 여기서도 신조 관련된 어떤 기술이나 어떤 특정 베슬 사이즈에 대한 스터디를 함으로써 신조 기술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컨테이너 회사들 중심으로 이 어떤 자기들의 그 선진화된 기술을 먼저 쇼케이스하는 그런 그룹으로 해서 클릭하고 워킹 그룹을 해서 있는 그룹인데, 이것도 저희가 신조할 때 피드백을 받고 같이 커뮤니케이션해서 신조 기술을 만들 때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항구나 포트에서 하는 그 ESI 인덱스로서 요것도 그 IMO에서 규정하고 있는 녹스나 속스 그리고 GHG 관련된 인덱스를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게 오늘의 주제에 맞게 이제 DF 퓨얼에 사용하는 이제 두 가지 솔루션에 대해서 어떤 IMO 녹스 규정이 있고 설퍼랑 그린하우스는 어떤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크게 이론적으로만 일단 설명을 드릴 때, 디젤 사이클은 기본적으로 이제 퓨얼은 LNG 퓨얼이랑 그 이외 LPG, 메탄, 최근에 이제 그 알루미늄까지 그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녹스는 요 스크러버나 EGR, 하이프레셔, 로프레셔에서 이론적으로는 다 가능한 걸로 저희도 이해를 했습니다. 터보차 측면에서는 이런 네 가지 솔루션에 대한 모든 피탄 터보 차징 기술은 다 런칭이 되어 있고, 또 필드 테스트까지 다 끝나고 실제로 운항 선박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디젤 사이클은 기본적으로 이제 설퍼랑 메탄은 만족하는 수준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보여드리는 오토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LNG 퓨얼을 사용하는데, 대신 이제 메탄에 대해서는 이제 EGR로 해서 하이프레셔 할 것인지 로프레셔 할 것인지, 요거는 어떤 특정 엔진 디자이너를 고려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이론적으로 이런 기술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스터디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 본론 들어가서 앞으로 네 가지 솔루션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터보차저 기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터보차저 측면에서 가장 많은 기술을 요구하는 게 이제 오토사이클에서의 요 많이들 보시는 오퍼레이션 윈도우인데, 터보차저 측면에서 가장 필요로 한 것은 요 좁은 오퍼레이션 윈도우에서 얼마나 높은 BMP, 그러니까 엔진에서 고부하 때 얼마나 스테이블한 터보 차징을 해주느냐가 가장 큰 기술입니다. 특히나 그 고부하 때 이 터보차저의 공기량과 압축비가 많이 딸리면 이 오퍼레이션 윈도우 자체에서 이 녹색 점이 흔들릴 수가 있는데, 이것도 가장 높은 지점에서 가장 넓은 오퍼레이션 윈도우를 구축을 함으로써 이 오토사이클 그 엔진에 가장 좀 안정화된 고부하 때 안정화된 오퍼레이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터보차저의 가장 큰 역할이고, 이때 필요한 게 이 터보차저의 효율을 가장 높게 구현을 해주는 게 가장 큰 기술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가스 플루티가 만약에 뭐 카본 같은 거나 이런 가스 플루티가 낮아지면 우선 그 패스 컴프션, 그러니까 뭐 노킹이 날 수 있는 이런 에어리 자체가 커지면서 오퍼레이션 윈도우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요 저부하 때, 그러니까 파트로드나 로로드 때는 터보차저 기술보다 사실은 BMP가 높은 고부하 때 터보차징 이 70%에서 최대 71%까지 터보차저 효율을 요구를 해서 안정화된 압축 공기를 공급해주는 역할이 터보차저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다음은 로프레스 SCR에서 터보차저로서 고려해야 되는 것은, 제일 큰 것은 터보차저 백프레셔가 증가함으로써 터보차저 효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 엔진 디자이너 쪽에서 리콰이어하는 미니멈 터보차징 이피션시를 만족하면서도 요 스크러버 SCR 그리고 최근에 많이 적용하고 계시는 스크러버까지 했을 때 최대 2배 정도의 백프레셔가 걸리는데, 요거를 컴pen세이션 할 만큼의 터보차저 이피션시가 더 높아져야 됩니다. 여기에 터보차저 측면에서 로프레스 SCR 그리고 스크러버를 장착했을 때 가장 고려해야 되는 점이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터보차저 효율이 높으면 이 엔탈피를 컴pen세이션 하면서 그 터보차저 후단의 온도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터보차저 효율은 일정 부분 유지를 하면서 다시 SCR에서 필요로 하는 온도대를 맞추기 위해서 파인 튜닝을 하는 게 가장 터보차징의 핵심 기술입니다. 그래서 로프레서 SCR 이 대형뿐 아니라 중형에서도 제일 중요한 터보차징 매칭은 이 온도를 유지하면서도 엔진에서 필요한 터보차저 효율을 맞추는 것이 가장 큰 기술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 플렉시빌티, 터보차저 스페시픽과 어플리케이셔닝 노하우로 베이스로 해서 웰 매칭하는 것이 이 로프레서랑 스크러버 어플리케이션의 가장 중요한 터보차저 기술입니다. 최근에 이제 하이프레서 EGR 관련해서 저희가 2016년에 런칭을 했던 그 컴프레서 스테이지를 늘렸던 A200이라는 터보차저가 있는데, 이것은 보시면 왼쪽에 있는 서징 라인과 오른쪽에 초크 라인 사이에서 이 둥고선을 이 가장 높은 효율을 지점을 지나게끔, 빨간색과 파란색은 엔진 로드입니다. 여기 아이머 티어 2 EGR을 껐을 때랑 EGR 온 했을 때, 지금 이건 시뮬레이션에서 20% 정도의 EGR 서큘레이션 레이트를 시뮬레이션 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빨간색 선과 같이 그 엔진 오퍼레이션 라인이 서징 라인 쪽으로 붙습니다. 요거는 그 유저스 리스크에서 되는 양만큼 왼쪽으로 시프트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프트 되더라도 요 서징 마진과, 그러니까 배가 황천항이나 엔진의 에이징됨으로써 공기량이 그 리키지가 나는 거를 예상을 해서 15% 정도의 마진을 두는데, 요 마진을 둠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효율선을 지나게끔 하는 것이 이 하이프레스 EGR 때 터보차저에서 가장 고려를 해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요 섹션을 할 때 같이 설명을 드릴 것이, 이제 EDI 하면서 엔진 로드를 낮추면서 터보차저 플렉시블 컷아웃 아니면 터보차저 컷아웃을 할 때
터보차저 실제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오리지널 라인에서 이 TC 컷아웃이나 이게 로드를 낮추면서 터보차저 플렉시블 컷아웃을 하면 왼쪽으로 많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EDI를 운항 선박 중에 로드를 낮추는 선박이나 플렉시블 컷아웃을 고려하시는 선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최대한의 효율을 맞추면서 서징 라인까지 붙는 이 마진 자체를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로프레스 EGR은 최근에 여러 윈지디에서도 많이 프로모션 하셨고 다른 MIN에서도 이미 필드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로프레스 EGR의 가장 큰 장점은 플로우량을 기존의 하이프레스 EGR은 리미트 되어 있었는데 로프레스 EGR 자체는 배기가스 후단에서 배기가스를 리서큘하기 때문에 순환되는 배기가스의 양을 최대 50%더 이상까지도 할 수 있는데 50%까지 재순환함으로써 배기가스 플로우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배기가스가 다시 터보차저 컴프레서로 들어감으로써 이 터보차저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실제로는 프레시에어를 받아서 압축을 해서 실린더로 넣어주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배기가스가 아무리 클리닝이 되더라도 보시다시피 그 응축수나 아니면 배기가스의 어떤 컴포넌트의 그런 카본이나 그런 데파짓 때문에 터보차저 컴프레서 휠이나 다른 컴포넌트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영향은 사실 효율적인보다는 라이프타임에 영향을 미쳐서 오버올 인터벌을 줄인다든지 어떤 그런 건 지금 연구 중에 있는데 또 이런 장점과 단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여러 가지 이 옵션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대형 엔진 중에서도 50보 이상 조금 큰 엔진을 중심으로 개발을 같이 했었는데 최근에 이 연한선도 이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좀 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 높은 터보차저 효율을 요구를 하게 되고 기존에 있는 그 35보 정도 아니면 50보 정도 되는 터보차저에 레디얼 터보차저, 그러니까 포스트록에서 컨버팅한 터보차저를 계속 적용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2년 전에 이런 작은 터보차저에 그러니까 작은 엔진의 연한선 그리고 IMO 규정을 받는 선박에 대해서 옵티마이징 하고자 A255, 260, 그러니까 35보, 50보 정도 사이즈를 커버할 수 있는 터보차저를 개발했습니다. 이 터보차저의 가장 주 타겟은 피더 사이즈 컨테이너나 아니면 MR 탱커 사이즈 정도 되는 핸디 탱커 같은 MR 탱커보다 작은 사이즈의 탱커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이 터보차저를 개발할 때 키 메시지로 봤던 것은 연비를 가장 2% 정도 SFC를 떨어뜨릴 수 있어서 지금 EEDI를 고려하고 있는 특정 조선소나 엔진 빌더랑 같이 공동 개발을 했었습니다. 중국이랑 같이 개발했었는데 이런 어플리케이션은 지금 일본도 하고 있고 한국도 요 첫 번째, 두 번째 터보차저를 납품을 해서 지금 테스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는 요 터보차저 자체가 사이즈로 봤으나 어떤 크기로 봤을 때도 한 30% 정도 크기가 줄어들었고 거기에 따라서 요 서비스 코스트나 이런 토탈 레이트 자체도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오늘 발표를 했던 그 과정 중에 정리를 하면 우선 로우 프레셔 듀얼 퓨얼 엔진, 그러니까 XDF에 들어가는 아니면 지금 MEGA 터보차 엔진에 들어가는 터보차저에서 가장 중요로 해야 되는 것은 계속적으로 옵티마이징된 터보차징, 그러니까 과급을 할 수 있는 터보차저가 필요하고 그 과급을 함에 있어서 고효율의 터보차저, 그러니까 터빈 쪽으로 들어오는 에너지를 최대한 다시 불어넣을 수 있는 터보차징의 높은 효율이 요구되는 게
로우 프레셔 오토 사이클을 쓰는 엔진에서 필요로 하는 과급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요 그린하우스 가스도 지금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어떻게 터보차 측면에서 터보차 효율을 지금은 71%가 제가 맥시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터보차 효율을 더 높임으로써 SOP도 떨어뜨려서 토탈 뭐 이게 CO2나 그런 에미션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좀 가려고 하는데 요거는 여러 가지 스터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터보차저 앞쪽에 뭐 기어 박스를 단다든지 여러 가지 솔루션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이프레셔 듀얼 이제 MEGI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계속 실린더 내의 압력이 높기 때문에 특히나 거의 포스록 터보차저와 비슷한 정도의 터보차저 압축비를 계속 구현을 해줘야 되고요. 그 높은 터보차저 압축비를 구현해 주면서 동시에 어떤 EGB 튜닝 아니면 그 바이패스 같은 터보차저에 들어간 에너지를 빼주는 거를 컨벤션에서 할 만큼 터보차 효율을 높여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터보차저 앞쪽에 그 노즈콘이라든지 그 컴프레서 휠 자체를 튜닝을 해서 터보차 효율을 계속 높여서 MEGI 엔진에서 요구하는 튜닝에 다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을 했고 지금 필드 테스트가 끝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저희 고객사들하고 계속 스터디를 퓨처 퓨어 관련해서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뭐 메탄가스 아니면 암모니아 아니면 하이드로젠 같은 연료에 대해서 어떻게 터보차저에서 필요한가에 대한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제일 큰 것은 어떤 에너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에너지만큼 터보 차징을 해주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터보차저 컴포넌트들 그러니까 터빈 쪽이나 컴프레서 쪽에서 그런 다른 특성의 연료에 대한 그 퇴적물들 그리고 어떤 뭐 부식이나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컴포넌트가 잘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한 스터디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